엄마, 나 한국 여행도 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친구들하고 수학여행으로 다녀왔잖아. 근데 왜? 그때는 다 같이 다니느라 내가 가고 싶었던데 다 못 갔어. 다시 한국 여행 보내줘? 아니, 한국에서 뭐 볼 게 있다고 갔던 나라는 또 간다는 거야? 지난 3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일본 여고생이 한국에 다녀온 후로 계속 한국을 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이 여고생을 딸로 두고 있는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살고 있는 미사키라고 합니다.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격도 차분하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 스타일이라 걱정할 게 없는데요. 둘째 딸은 개성 강하고 통통 튀는 아이인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너무 몰두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거나 하는 게 너무 과할까봐 걱정하는 타입이라 항상 둘째가 신경이 쓰인답니다. 저희 둘째 레나는 사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기 전부터 한국에 무척 관심이 많던 아이였어요. 레나가 친구들과 한국 가는 놀이를 즐기면서 노는 모습을 종종 보았었거든요. 한국 가는 놀이가 뭔지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한국 가는 놀이가 뭔가 하고 물어봤는데요. 코로나로 여행을 할 수 없던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한국에 여행 온 것처럼 기분을 내는 컨셉 놀이였던 거예요. 파자마를 입고 침대에서 한국 간식이나 음식, 케이팝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레나도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해 귀여운 잠옷을 맞춰 입고 한국 먹거리를 먹으며 노는 것을 했었는데요. 한국 치킨과 과자, 라면을 잔뜩 사와서 먹으며 같이 수다 떨며 케이팝을 듣더군요. 케이팝을 들으며 너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주의를 주니 이게 한국식 문화라고 하더군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한국식 문화냐고 되묻자 엄마 이렇게 뮤지션이랑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공연을 보기만 하는 일본이랑은 달라.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엉뚱한 말인가요? 공연은 뮤지션들이 하는 거고 관람객들은 공연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하는 게 매너 아닌가요? 이해가 되지 않은 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한국은 정말 공연 매너가 형편없구나 생각하면서 말이죠. 좋아하지 않아도 딸 아이가 하도 한국식 라면과 음식들을 보여주니 익숙해진 걸까요? 마트에 가니 한국식품 코너가 눈에 띄더라고요. 한쪽 구석이 아닌 커다란 마트의 중앙 좋은 자리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비빔밥과 잡채, 닭갈비, 불고기, 삼계탕 등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했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사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레나가 무척이나 신나하며 수학여행을 가는데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4박 5일을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다며 너무 신나했습니다. 저와 첫째는 너무 흥분하는 레나를 보며 뭐가 저렇게 좋을까 생각했죠. 레나는 이태원도 가고 싶은데 거기도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태원을 왜 가고 싶냐고 묻자 거기 가면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는 박서준 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나요. 드라마의 주인공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호들갑 떠는 딸이 귀여우면서도 왜 저렇게 한국 문화에 빠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으로 다녀온 레나는 수학여행 내내 너무 즐겁다며 문자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한국과 전주에서 보내는 4박 5일은 너무 짧은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레나는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아빠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퀴즈를 내더군요. 아빠 이게 뭔지 알아? 차에 뭐가 붙어있네? 내가 한국에서 본 건데 문 쪽에 스폰지 같은 게 모두 붙어있더라고. 문이 찍히는 걸 방지하는 스폰지래. 신기하지? 레나의 눈에는 신기한 게 무척이나 많았나 보더라고요. 경차가 많은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크고 멋있는 차가 많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남자들은 키 큰 사람이 많고 잘생긴 사람이 많았다고 까르르 웃더군요. 저와 언니가 별 반응을 안 보이자 아빠에게 한국 다녀온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모습이 어쩐지 웃기기도 하면서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방학을 맞이한 레나는 가족여행으로 한국을 가자고 졸랐습니다. 전 다른 나라로 가지 왜 한국을 또 가냐고 하자 레나는 엄마가 몰라서 그렇다며 한국에 가면 진짜 자신이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내키지 않았지만 일주일을 따라다니며 조르는 바람에 마지못해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을 가기로 결심한 건 레나가 보여준 소품샵 사진들 때문인데요. 제가 아기자기한 그릇이나 소품을 모으는 걸 무척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이쁘고 감성적인 소품들이 많다며 SNS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딸의 소원도 들어줄 겸 구경 가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가족여행을 계획하던 차에 남편은 급하게 회사 일이 생기고 첫째는 감기에 걸려서 결국 저와 레나 둘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미루고 싶었지만 절대 여행을 미룰 수 없다는 레나의 고집에 둘이 여행을 가게 된 거였어요. 레나는 걱정 말라며 엄마를 위한 한국 여행 코스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전 속으로 얼마나 또 엉뚱한 여행을 계획했을까 하고 기대보다는 걱정이 되었죠. 저희는 첫 여행지는 서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취향을 고려한 장소였는데요. 편집숍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양한 의류,
소품, 빈티지 제품과 해외 서적까지 팔고 있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전 그중에서도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편집샵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성이 담긴 소품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햇살 가득한 테라스에 나가 한옥 건물과 현대 건물들이 공존해서 보이는 풍경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더군요. 그렇게 여러 편집숍을 구경하다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카페 공간이 매우 개성있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전에 한국의 커피와 디저트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갈 때마다 카페 투어를 하고 있다는 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도쿄보다 서울에 다양한 컨셉의 카페가 많아서 올 때마다 즐거운데 커피와 디저트의 가격이 도쿄보다 비싸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레나에게 한국은 왜 이렇게 카페가 많고 디저트도 다양하냐고 묻자 레나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자기들만의 문화와 방법으로 변형시키는데 특화되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국 사람들은 아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커피를 세계 최초로 만든 건 한국 사람들이 아니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얼음 가득한 잔에 에스프레소를 넣어 즐기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신기하게 비춰졌고 한류 열풍을 타고 이제 해외 사람들이 아아를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하자 실제 미국 스타벅스에 아아가 메뉴로 등장했다고 하며 대단한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레나는 핸드폰으로 스타벅스 경동 1960점, 신당동에 있는 독특한 카페, 해방촌에 있는 루프탑 카페, 서울역 만리단길에 있는 신상 카페들을 보여주며 한국 사람들은 센스가 대단한 것 같다며 여기 카페들 투어만 해도 바쁘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패션이나 문화를 동경하고 따라했었다고 들었다며 지금은 한국 문화가 더 인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레나와 카페 투어를 하며 여행을 즐기고 있다가 그만 핸드폰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연락 올 곳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낯선 여행지에 와서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건 너무 걱정이 되어 충전기를 구할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레나가 다이소를 가보자고 하더군요. 다이소라면 일본의 백엔숍 같은 건데요. 일본에도 있는 거니 비슷하겠거니 생각하고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다이소와는 다른 레벨이더군요. 일본의 다이소는 대부분의 상품이 100엔에 팔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이소는 1000원에서 50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1000원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상품이 있고 물건의 질도 더 좋았습니다. 가격에 얽매이기보다 다양한 쇼핑 스타일을 보여주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1000원짜리 아이템들이 15,000여 가지라니 상품의 종류도 무척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1000원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은 저렴했지만 물건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던 핸드폰 충전기도 1000원이더군요. 매장 내에 샘플들이 있어 내 타입에 맞는 케이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고객 입장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까요. 레나는 어느새 캐릭터 상품 코너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더군요. 너무나 귀여운 인형 키링이 단돈 3000원이라 안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뷰티 코너에 다양한 색조와 마스크팩도 팔고 있었는데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상품이 다양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넛을 놓고 있자 레나가 화장품은 다음에 보자며 손을 이끌었습니다. 첫날에 너무 많이 걸어다녀서인지 피곤함이 몰려와 일단 숙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아닌 레지던스 호텔이라 별 기대 없이 방문을 했는데요. 너무 깔끔했습니다. 실내가 생각보다 넓고 무척이나 쾌적했습니다. 전잠자리에 민감한 편이라 한국에 오기 전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지나친 기후였습니다. 룸 컨디션도 무척이나 청결하고 깨끗했는데요. 침구도 너무 편안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을 잔 것인지 눈을 떠보자창 밖이 깜깜했습니다. 잠에서 깨어 레나를 찾았는데 레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어디를 간 건가 당황스럽고 걱정되어 레나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는 레나. 저는 점점 조급해지고 걱정되어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혼자 나서다 길을 잃었나. 간단한 한국어 몇 마디 할 줄 알지만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사이에 드디어 레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곤히 자서 편하게 자라고 밖으로 나왔다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밖에 어두운데 위험하게 왜 혼자 나갔냐고 혼내자 한국의 저녁은 여자 혼자 밤에 돌아다녀도 문제없을 만큼 안전하다며 한국의 치안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낮에 보았던 화장품을 구경하고 싶어서 명동거리로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레나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외국인 여학생을 상대로는 또 다르겠지 하는 생각에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제가 서둘러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제 행색이 너무 당혹스러워 보였는지 한 한국 여성이 도와줄 것이 있는지 물으시더군요. 전 괜찮다고 하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는데요. 급하게 보인다며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라고 양보해 주셨습니다. 경황이 없는 중에도 너무 감사하더군요. 그러게 호텔 로비를 나서 택시를 타려고 지갑을 찾았습니다.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문득 좀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제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을 걸던 여성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그렇지. 낯선 한국에서 쉽게
레나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는 사람을 경계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소매치기였던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제 지갑을 훔치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전 씩씩거리며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는데 그 여자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재빨리 뛰어가서 그 여자를 잡고 제 지갑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근처에 있던 호텔 직원분이 뛰어와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더군요. 제가 흥분하며 이 여자가 제 지갑을 가져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호텔 직원분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지갑을 꺼내어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왜 제 지갑이 거기에? 제가 정신없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다 지갑을 흘렸고 제게 도움을 주시려던 여자분이 지갑을 발견하고 호텔 로비에 지갑을 맡기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순간 부끄러움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제게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그분이 제 지갑도 주워서 맡겨주셨는데 제가 상황 파악도 해보지 않고 소매치기로 오해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하자 여행 와서 뭔가 잃어버리면 그럴 수 있다며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명동에 있는 레나가 생각났고 전 급하게 인사하고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명동역에 내려 레나가 있다는 화장품 숍으로 달려가 보았는데요. 긴장되고 걱정하던 저와는 달리 레나는 너무 신나고 행복한 얼굴로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왜 이리 걱정스러운 얼굴로 뛰어왔냐며 진정하고 같이 쇼핑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호들갑스럽게 걱정을 한 걸까요? 외국 여고생이 시내 한복판에서 혼자 쇼핑을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하는 모습에 한국의 치안이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명동에 온 거 레나 말대로 저는 한국 화장품을 같이 구경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일본의 뷰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브랜드를 즐겨 쓴다며 화장법을 보여주고 추천해주는 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 연예인들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는데 피부가 좋고 이뻤지만 그건 연예인이라 그런 거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행하며 보니 어딜 가도 한국인들은 피부도 좋고 세련된 외모이길래 놀랐거든요.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한국 화장품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비비크림이 유행하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 읽게 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일시적인 광풍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프랑스 등의 유명 브랜드만 신뢰하는 일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은 값은 싸지만 품질은 낮은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한류 아이돌들이 세계 톱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일본 젊은 세대들이 K-팝 아이돌이 쓰는 화장품을 따라 사용하기 시작했고 세련된 색조와 좋은 품질의 화장품으로 인식이 변한 거죠. 일본은 시세이도, SK 같은 현지 브랜드 위상이 높고 자국 상품 선호가 강해 한국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인데요. 일본 화장품 커뮤니티에서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며 Q10 1위에 차지하는 품목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기사에서 보았거든요. 한국 매장에서 보니 더 다양한 제품이 많았습니다. 매장 직원들도 너무 친절하고 세련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고 싶었던 품목들을 여러 개 샀는데도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의 중심지인 명동 번화가는 다양한 상점과 문화적인 장소가 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높은 건물과 빛나는 간판으로 가득 차 있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좋았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나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제가 레나에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자 레나가 좋다며 떡볶이와 치킨을 먹자고 했습니다. 밥이 아닌 치킨을 먹자는 이야기에 의아했지만 맛집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가보았는데요. 한국 치킨은 정말 바삭하고 맛있네요. 너무 짜거나 달거나 느끼하지 않고 고소하고 바삭한 튀김옷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떡볶이는 처음 보았는데 너무 매워 보였는데요. 막상 먹어보니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너무 조화가 잘 되었고 특히 치킨이랑 같이 먹으니 치킨의 느끼함도 잡아주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배부르게 먹고 숙소로 돌아와 숙면을 취했답니다. 다음 날은 밤에 엔타워를 갔었는데요.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불빛에 물든 도시의 모습은 딸과 함께 한 여행의 추억을 기억하기에 너무 좋은 순간이더군요. 이날 사컷 감성사진이라는 것도 찍어보았는데요. 사컷으로 나오는 명함 같은 사진인데 한국 여고생과 젊은 세대에서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즐겁고 소중한 순간을 남기려고 하는 모습이 귀엽고 좋았습니다. 레나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한국 걸그룹이 예뻐 보여서 한국에 관심 갖고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 한국의 화장법, 코디, 액세서리 등이 너무 세련되고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꾸민 레나는 그래서 한국에 더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되었다며 말이죠. 엄마가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같이 여행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레나에게 이야기했죠. 엄마가 처음에는 한국에 별로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 한국에 와보니 우리 딸이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했는지 알 것 같다고 말이죠. 세련되고 친절한 한국 사람들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면서 말이죠. 특히 호텔에서 지갑을 찾아준 분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레나에게 앞으로 한국어 공부를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문화를 같이 배우고 경험하는 게
저희 모녀에게는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생각지 못했던 한국 여행에서 몰랐던 한국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모녀의 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한국 여행을 오기로 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